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어느덧 따스한 5월의 햇살은 익숙해지고 무더울 여름을 각오하란 듯이 더위가 찾아오는 듯합니다. 싱그러운 봄은 시원하고도 따스해서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봄이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사는 이유는 이렇듯 적절하게 선을 지키는 능숙함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너무 진하거나 연한 것보다 딱 적당한 것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서툴게 더운 여름과 마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적절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지나치고 부족한 것들이 우리를 자연스럽고 개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양갱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 따뜻한 가족의 품이 그리운 타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학하고 일상을 날아다니고 있는 푸른 봄의 제비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뜨거워진 요즘의 날씨만큼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장내가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5월 셋째 주 청춘 소식 들으러 가볼까요? 좋아요. 네, 그럼 먼저 3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3위. 두구두구두구두구. 한국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 불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황선홍 감독의 축구대표팀은 지난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와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대2 무승부에 그치고 승부차기에서 10대 11로 졌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이 8강에서 탈락함에 따라 이 10년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타이틀 획득에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타코님은 이번 아시안컵 경기를 혹시 보셨나요? 저는 생중계로는 안 보고 하이라이트로 봤어요. 사실 저 당연히 올림픽 진출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그 유튜브를 보는데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 무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진짜 난리가 났길래 그리고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를 찾아봤죠. 그러고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고 느낀 점은 그냥 뭐 인도네시아가 저희보다 축구를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물론 우리나라가 한 명이 퇴장당해서 한 명이 부족한 상태였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차기로 좀 아쉽게 지긴 했지만 사실 경기를 보면 찬스도 인도네시아가 더 많이 만들어냈고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이번 실패로 좌절만 하기보다는 이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다른 분들은 혹시 경기 보셨는지 얼지님? 안 봤어 설마? 사실 얘기는 진짜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다 보니 자기소개부터 밑밥이 깔려 있었네. 국선이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혹시 제비님은 보셨나요? 저도 휴학하고 너무 날아다니다 보니까 차마 경기장까지 착륙하지 못한 것 같네요. 다들 자기소개에 이렇게 깔려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도 경기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이고. 그건 이해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보지는 않았는데 다음날 뉴스 기사를 보고 40년 만에 출전이 불발됐구나를 딱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얼마나 경기를 못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 확실했던 건 선수들이 얼마나 또 욕을 먹고 있을까가 좀 많이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듯 최근 SNS 댓글을 통해서 선수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혹시 어디까지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얼지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분노 표출은
사실은 개인의 행위잖아요. 맞아요. 약간 사적인 거다 보니까 제한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표현은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약간 마녀사냥처럼 한 사람에게 너무 과도하게 나쁜 이야기를 많이 다는 거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정말 역시 같은 생각이에요.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를 막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그 수위는 당연히 조절을 해야겠죠. 네. 물론 이걸 막 법으로 어떻게 해서 막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좀 조롱성 댓글이나 비난성 댓글을 공개적인 곳에서 마구 올리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을 모두가 다 보는 곳에서 그대로 표출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제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는 하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타코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팬들이 그렇게 쓴소리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물론 앞서 뭐 양갱님하고 얼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공격이나 네. 비난 같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정말 축구 대표팀의 아쉬운 점이나 뭐 개선했으면 하는 점을 표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좀 생각난 그 말이 있었는데 네. 그 옛날에 연세대 농구부 감독이었던 최이암 감독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처럼 생산성 없는 공놀이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받는 이유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세다. 하셨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예, 팬들이 없으면 사실 그 스포츠에 투자하려는 기업들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팬들이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그냥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팬들의 어떤 아쉬운 소리를 분명히 그 협회도 들을 거잖아요. 축구협회도. 네. 그렇다면 축구협회도 팬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힌다면 팬들도 계속해서 그런 비판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네. 하지만 뭐 앞서 말한 것처럼 팬들도 도를 지켜야죠. 뭐 그냥 일방적인 비난이나 인신공격 같은 행위는 저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타코님 말씀에 100번 공감해요. 팬들의 쓴소리와 비판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에게는 그 권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비판이 아닌 감정이 섞인 비난이 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타당하고 합리적인 팬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건 자유지만 표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견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 축구에 관해서는 지금 막 논란이 끊이지가 않잖아요. 막 그렇죠. 말도 많이 나오고 엄청.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먼저 타쿠님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진짜 이거 말하려면 네. 시간이 진짜 부족한데 저희 빨리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점은 당연히 축구협회가 아닐까 싶어요. 뭐 인도네시아전도 그렇고 얼마 안 된 그다음에 또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 저희가 TV로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또 헌신적으로 뛰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니까요. 그런 걸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특히 또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한 말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국가를 위해 뛰는데 핑계는 없다. 와. 네, 정말 멋있다. 그런 거 보면 선수들은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프로의식도 정말 완전한 것 같은데 문제는 협회예요. 사실은. 당연히 그중에서도 협회가 문제라면 협회를 총괄하시는 분이 또 계실 거잖아요. 그쵸. 뭐 그분이 책임지셔야죠. 센데요. 네, 익명성의 기대. 네, 이렇게 소신 발언 해봅니다. 네, 좋은 성적을 거두면 또 앞에서 선봉장 생세를 하고 네. 또 아쉬운 성적에는 선수들을 또 앞으로 내세우고 뒤로 빠지고 참 이게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니까요. 맞아요.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분이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것을 이끌어야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얼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네. 잘하는 플레이어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선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 더 넓은 필드에서 경기를 뛰는 게 더 좋잖아요. 그쵸. 근데 또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국가대표나 이런 걸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이런 데에서는 좀 손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한국에 있으려면 한국에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제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정말 제가 이런 거를 말을 해도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했는데요, 뭐. 저에게 그런 했는데. 자격이 주어지는지 그냥 저는 잘 모르는데 이번 경기만 봤을 때는 그냥 이번 아시안컵도 그렇고 약팀의 약한 팀이라는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네. 규모가 큰 국제대회에서는 강팀과도 대등하게 경기를 하는데 왠지 아시아권 약팀을 만나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고 해서 뭔가 이런 지점이 뭔가 왜 그럴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어요. 근데 또 근본적인 문제점은 뭘까 정말 모르겠네요. 협회요, 협회. 누가 나가셔야 되나요? 협회다. 그쵸. 사실 뭐 저희가 완전한 축구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쵸. 근본적인 문제점을 꼽아라. 이건 사실 막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맞아요.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막 주변에서 좀 많이 들리는 말 이런 거를 아마 정리를 해보면 네.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선수들 차원에서의 관리도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축협의 아마 일이겠지만은 감독과 선수단 모두 다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전에 경기를 대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경기를 할 때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 차원에서도 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 사생활 관련해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 네. 벌써 두 번째인가요? 네, 2위를 소개하겠습니다. 2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4년 만에 드디어 팬데믹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요? 네. 정부는 4년 3개월 만에 5월 1일부터 팬데믹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독감 수준의 단계로 관리하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얼지님 일상에서는 어떤 게 바뀌셨나요? 저는 일단 다양한 시설 늦게까지 방문할 수 있어서 약간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뭔가 음식점을 간다든지 친구들하고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팬데믹이 종료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안 바뀐 점을 찾는 게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팬데믹이 저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했고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 따위 하나가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대학생들을 집에서 수업 듣게 만들고 저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엄청 체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를. 네, 왜냐면 팬데믹 기간이 4년이긴 했는데 정말 규제가 심했던 기간은 한 2년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시절에 이제 군복무를 했거든요. 네, 20년, 21년에 군복무를 해서 근데 물론 이제 군대도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만 놓고 보면 엄청 심한 규제를 되게 많이 느껴본 적은 없어서 뭐 저가 그렇게 공감을 크게는 못하지만 만약 제가 그 시절에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회에 있었다면 저도 네. 그런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 정말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군대 내에서도 많이 변화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제 일상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수영장?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됐고, 오. 헬스장? 더 이상 마스크 안 껴도 되고요. 교수님은 이제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례 들려도 눈치 안 보게 된다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이거 진짜. 진짜요. 네. 재빈님 말씀 들어보니까 운동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수영에 헬스장에. 네, 그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병원 방문이 편해진 게 너무 좋더라고요.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 사실 그전까지는 마스크 쓰고 소독도 막 다 하고 4에서 5인 정도밖에 모여서 병실도 아닌 병원 복도에서 침대를 끌고 나오면 딱 10분만 면회하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바깥 세상은 코로나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팬데믹 종료 선언 전까진 병원은 여전히 코로나와 사투 중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젠 그냥 병실로 막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야기 나누고 마스크도 잠깐 벗고 얼굴도 볼 수 있고 정말 많은 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건 네 맞아요.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일상이 많이 변하게 되었는데 팬데믹이었던 세상을 지나온 소감을 한 명씩 이렇게 듣고 싶어요. 재빈님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우선 팬데믹이 아니었더라도 입시를 제가 그 당시 하고 있었어요. 네. 타코님이 군 복무하시던 시절에 저는 이렇게 까는 거 아니고요. 근데 입시 준비로 정말 고된 시기를 보내었을 과거의 제비에게 억울해할 것도 없고 넌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고생했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또 어려운 시기 굳세게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신 지역사회의 도움도 잊지 말고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 친구들과 따뜻한 정을 나눈 순간도 마음속에 눌러 담아 간직하자고 하고 싶고요. 모쪼록 정말 많은 분들이 안팎으로 고생해 오셨는데 이렇게 상황이 나아져서 정말이지 감사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 제비님이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우리 모두 너무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그렇게 규제를 많이 받는 상황이 또 올까? 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근데 이제 팬데믹을 겪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안 좋은 점도 되게 많은 건 사실인데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점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관계에 대해 좀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아까 말했듯이 밖에서 인원 제한 같은 게 막 걸리면서 친구들끼리 단체로 어딜 가는 게 좀 많이 제한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도 막 나눠서 보고 보더라도 어렵게 봤는데 또 저녁 8시, 9시면 또 헤어져야 되고. 줌으로 만나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한도 완화되고 하면서 원래는 되게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들이 이제는 더 감사하고 더 소중해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잘 지내온 우리 모두가 너무 장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모두 장해요, 정말. 그쵸? 맞아요. 장해요. 잘했다, 잘해왔다. 맞아. 맞아요. 그러면 혹시 얼지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코로나 시기에 고3 생활을 지났는데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2학기에 조금씩 완화가 됐습니다. 그 생활을 지나다 보니까 확실히 활기가 좀 다른 것 같다고 느꼈어요. 특히나 대학 내에서는 코로나 때는 진짜 조용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이게 대학 맞아? 이런 거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진짜 너무 사람이 없었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사람이 많아졌을 때도 이게 대학? 이러면서 이런 거였나 보다 이러면서 되게 새로운 새내기가 2학년 2학기 때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좋은데? 네. 2번 느낀다. 네.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이 제공된다고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업로드되는 대외 활동의 수가 굉장히 달라졌고요. 네, 또 어학연수 기회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어학연수도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가고 싶었죠. 지금은 이제 조금 타이밍이 늦어서 가지는 못하지만. 맞아요. 저는 사실 팬데믹 때 대학 생활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 잘은 몰라요. 그때 이제 수험 생활을 겪고 있었을 때라. 그렇지만 이제 대학교 언니 오빠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후련하다. 이 네 글자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변수들이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하는 거라곤 공부해. 벗을 수도 없고 급식실에서 막 친구들이랑 시끄럽게 떠들 수도 없고 이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저에겐 진짜 너무 힘든 나날들이었어요. 와, 그랬겠어요. 또 한 번은 고3 때 진짜 중요한 중간고사 2주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와 그땐 진짜 살면서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일주일 꽉 채워서 진짜 아프기도 했고 약 먹고 죽 먹고 근데 이제 또 방에는 항상 옆에 침대가 있고 네.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쵸. 맞아요. 그때 정말 참기 힘들었고 그때가 아마 제일 힘들고 괴로웠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대학 들어와선 규제가 많이 풀리기도 했고 정상 수업도 하고 이쁜 캠퍼스도 잘 만끽하고 인원 제한 걱정 없이 또 술도 밤새 늦게까지 마실 수 있어서 지금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시기는 정말 그냥 꿈? 진짜 약간 꿈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었던 일 같다가도 내가 2년 전엔 진짜 마스크 쓰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 막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곤 합니다. 맞아요. 진짜 빨리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꿈처럼. 완전 꿈 신기루 마냥. 근데 진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공부하면 진짜 답답하겠다. 맞아요. 얼굴에 트러블도 엄청 많이 나요. 진짜 맞아. 그렇겠다. 진짜 소보루빵 와, 아닙니다. 난 아니어서 다행이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와우. 다음은 1위 소식입니다. 1위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드디어 하이브 엔터와 어두워 미니진 대표 간의 갈등 소식입니다. 야, 나왔다. 굉장히 화제였죠. 어두워 미니진 대표가 지난 4월 25일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 레이블 간 카피 의혹을 제기하고 어두워의 독립을 주장하며 하이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진스와 아일릿 간의 카피 의혹은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영향이 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고위 임원들을 겨냥하여 비속어와 욕설 등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뉴진스를 언급하여 눈물을 보이는 등 누리꾼들 사이에선 정말 역대급 기자회견이었다라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니진 대표의 기자회견은 그 자체뿐 아니라 패션까지 정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토록 이 미니진 대표의 기자회견과 패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화제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진님? 네, 저는 두 가지가 약간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니진 대표의 기자회견과 패션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유는 사실 진정성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녀의 기자회견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진짜 뉴진스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잘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패션도 미니진 씨가 굉장히 평소에 즐겨 입던 패션이긴 했는데요. 그 이후에 뉴진스 민지 화보가 공개됐었는데 거기 그 화보 착장이 네. 미니진 님이 입고 나오셨던 착장하고 유사한 착장이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약간 마케팅 수단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기도 했어요. 야. 그래서 와 기자회견에 뉴진스 마케팅을 할 정도로 뉴진스의 진심인 사람인데 이 정도로 이분의 진심을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정성이 잘 느껴져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저는
사실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민희진 대표의 패션이 화제가 된지 전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인터뷰 질문을 보고 이제 막 찾아봤는데 네. 막 민희진 대표의 패션뿐만이 아니고 이모티콘까지 그때 막 카톡 막 한 거 다 보여줬잖아요. 네, 스크린 캡처된 띄워가지고 거기 썼던 이모티콘도 막 인기 순위에 오르고 그랬더라고요. 와. 근데 이제 또 민희진 씨가 입고 나온 옷을 보면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기자회견이라고 딱 생각했을 때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뭐 정장이라든지 조금 차려입는 옷 같은 걸 저희가 같은 것. 맞아. 네? 기자회견의 정석 룩이요. 맞아요. 막 그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민희진 씨가 그날 입고 나온 옷을 생각을 하면은 그거랑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막 캡모자에 그냥 맨투맨이라 편한 느낌의 옷이었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뭐 옷을 그렇게 좀 편하게 입고 올 수도 있지. 아무리 기자회견이라도.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민희진 대표가 입은 옷을 구매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뉴스에서. 네.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직장 상사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참는 게 월급쟁이들 공통점이지 않냐. 네, 그리고 민희진 대표를 보니 참다가 상사에게 들이받는 모습 같아서 통쾌했다. 그리고 이제 민희진이 입은 옷을 내가 사면 나도 상사에게 그렇게 들이받을 용기가 생길까 싶어서 주문했다. 네, 이런 내용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한이 맺힌 인터뷰인데요. 그러니까요. 자신을 투영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정말 사람들이 민희진 대표에게 공감을 정말 많이 했던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막 차마 상사에게 막 직접 들이받진 못하니까 롤모델 삼듯 민희진 씨의 옷을 막 구입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다면 타쿠님, 그럼 네. 이 기자회견 자체가 화제가 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얼지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대중들이 그렇게까지 큰 반응을 하면서 그게 화제까지 이어졌던 건 역시나 공감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는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0대에게 유독 큰 공감을 이끌어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뭐 카톡 내용이나 뭐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저도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 같은 걸 보면 이제 실제 사회생활에서 적지 않게 겪었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생각하는 화제가 된 이유의 또 한 가지는 통쾌함이에요. 네, 이것도 약간 공감하고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네. 이제 기자회견 후에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이 이거 말해도 되나? 민희진 대표의 그 시원새끼 그 장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기자회견을 나중에 봤거든요. 네. 근데 그 기자회견 보기 전에 쇼츠로 그 장면을 먼저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거 꿀잼이겠다 하면서 네. 바로 이 기자회견 막 검색해서 네.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 민희진 대표가 진짜 분노가 그냥 극에 달해가지고 그 말이 나온 게 저도 느껴졌거든요. 네. 네. 물론 이게 그 말이 좀 비속어이긴 하지만 네. 오히려 비속어여서 직장인들에게 그런 통쾌함을 좀 선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약간 맞아요. 그 적나라함이 잘 맞아요. 드러나서 그게 오히려 더 더 공감을 자연스럽다. 많이 맞아요. 줬다. 진짜 약간 이 막 완전 알맹이가 공감. 터지는 느낌? 아. 네. 그렇죠. 막 기자회견이 사실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건 아마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전 기자회견을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볼 생각이 없었고 그냥 한다길래 그냥 한번 재밌겠지 이러고 봤는데 네. 갈수록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겠다 싶어서 끝까지 보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민 대표가 횡설수설하면서 화제를 흐리길래 네. 저도 처음엔 진짜 이거 민 대표가 배임을 하려고 했던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당시 댓글도 악플로 되게 가득 차 있었어요. 막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말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기자회견 2, 30분 후에 그 방시혁 의장과 나눈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네. 그때 막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민 대표의 모습을 보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시청자 수도 엄청 늘고 저도 그때부터는 진짜 방해금지 켜놓고 막 그것만 집중하면서 보고 막 그랬거든요. 양갱님 엄청 진심이셨네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댓글에도 막 다들 대단하다, 멋있다,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들이 다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심이 사실 닿았던 거죠. 맞아요. 패션도 웃긴 게 다들 이렇게 직장에서 입고 가면 아까 언급하셨듯이 더 이상 날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말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진심이 닿았고 많은 직장인들의 분노와 애환을 대변해주며 속 시원하게 다 말한 덕분에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많은 직장인분들이 자신은 차마 하지 못할 행동을 통쾌하게 직접 해내는 민 대표를 보면서 패션을 모방하는 식으로 해소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결핍과 스트레스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지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K-팝 시장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얼진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정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K-팝 시장 구조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음원을 듣는 편인데요. 네. 앨범을 그렇게 많이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팬들은 팬사인회나 팬미팅에 응모하기 위해서 원하는 포토카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다량의 앨범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걸 처분하지 못해서 나눔을 하거나 여기까진 좋은데 심지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판매 수단이 돼서 회사에서는 더욱 다양한 포토카드 종류를 만들고요. 더욱 다양한 앨범 종류를 제작해서 구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 실적이 좋아야 하니까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당첨 용도로 구매하고 버려지는 앨범들이 너무 자원 낭비이기도 하고요. 아티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열심히 제작한 앨범인데 버려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쵸. 근데 저는 약간 스포츠도 그렇고 정보 편식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저 K-팝도 사실 잠깐 잘 모르는데 네. 그래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 굉장한 혼마라고 하는 그 친구 덕분에 이 단어도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네.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자면 그 짧은 시간, 그 팬사인회에서 연예인과 직접 대면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위해 엄청난 돈을 또 투자해서 뭐 앨범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앨범을 많이 산다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밖에도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네. 보다 많은 아티스트들의 음악 환경이 좀 잘 개선돼서 적은 스트레스로 일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 혼마가 뭐예요? 혼마가 뭐예요? 혼마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아이돌 여러 명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양갱이라고 할게요. 제가 양갱님 혼마예요. 그러면 양갱님이 가시는 스케줄을 다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대포 카메라를 가져가요. 양갱님 사진만 찍는 거예요. 고정해서 뭔지 올리고 알겠다. 자기 페이지에 이런 게 혼마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혼마라고 하는구나. 네.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엄청 분들이 많이 벌어요. 그래요? 네, 사진을 네. 팔기도 하고요. 굿즈를 만들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찍은 걸로? 네네. 오, 신기하다.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살면서. 혼마를. 저는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혼마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약간 그게 사진 실력이 엄청 늘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한다는 걸. 사실 그렇겠는데, 네. 진짜?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나와서 네. 그 친구가 영상과였어요. 와. 와우. 그래서 그렇게 대포 카메라도 있고, 네. 고등학교 때. 와, 이거 대박이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렇네. 저 사실 그 뒤에 하나도 이해 못했거든요. 홈마가 뭔지가 계속 궁금해가지고 홈마 뭐지? 막 이러면서 그래 하나 배워가네요. 지금도 아마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저도 재빈님처럼 방금도 봤다시피 엔터 산업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 구조도 잘 모르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또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의 말만 듣고 이것이 K-팝 시장 구조가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오버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무엇보다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사실 엔터 산업이 아까 스포츠 산업하고 살짝 비슷하게 팬들이 좋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것은 아티스트가 최대한 건강하고 오랫동안 활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속사가 또 아티스트를 잘 관리해주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타쿠님 너무 솔직하시네요. 아까 축구협회부터 시작해서. 그런가요? 네, 좋아요. 저도 사실 가장 좋아했던 아이돌이 빅뱅에서 끝났어요. 빅뱅이요? 아니. 우주 아니죠? 아니, 제가 나이를 아는데 빅뱅이요? 네, 전 빅뱅을 너무 사랑했는데, 사실 그 뒤로는 아이돌을 엄청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런 적은 없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치만 이제 주변 친구들이 싹 다 아이돌을 좋아하고 덕질을 엄청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야기를 항상 들어보면,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막 팬사인회를 아까도 이제 언급했다시피 팬사인회를 위한 앨범 및 포카에 막 거액 투자하고 근데 이마저도 정말 많이 사야 당첨되는 구조라서 이게 정말 막 앨범을 수십 100장을 사야지만 겨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1분을. 네. 이건 사실 저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사실 네. 1번을 보기 위해서 몇 천만 원씩 쓰는 이 현실이 합리적이지 않죠. 네, 맞아요. 또 막 원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받으려고 앨범을 막 수십 장 사고 아까도 다 말했던시피 다 버려지거나 낭비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 측면에선 민 대표의 마케팅 방식과 팬덤 관리는 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적하셨던 앨범 문제나 K-팝 산업 구조의 지적도 정말 다 맞는 말이고요. 뿐만 아니라 콘서트장 혹은 공항 등에서 벌어지는 과잉 경우, 과격한 욕설과 폭행 등이 아이돌 팬들한테만큼은 그 경계가 애매해지고 오히려 굉장히 허용되는 분위기라서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5월 셋째 주의 따뜻한 청춘 이슈로 한국 축구 올림픽 출전 불발, 팬데믹 종료 선언, 그리고 민희진 기자회견 이슈라는 세 가지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오늘 녹음 시간이 끝나가네요. 아쉬워라.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이런저런 일들로 세간이 어지러워지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때론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슬프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분통해서 아프고 견디다가 굶는 이들로 우리는 마음쓰기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잘 슬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감정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고됨을 받아들이며 녹아들고 함께 흘러내리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지치고 실컷 울고 최대한 늘어져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세요. 당신의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니까요. 저희 청춘 피디아가 청춘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희노애락과 함께하겠습니다. 클로징 곡은 민희진 대표의 프로듀싱으로 그녀를 대중에게 처음 각인시켰던 FX의 미행 준비했습니다. 주간에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MC 양갱, 얼지, 타코, 제비였습니다. 안녕. 매일 몰래 네 발걸음을 쫓아 항상 조심조심 네가 눈치 못 채게